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드라가 세계 최초 가설을 이야기할 겁니다. 행복하면 왜 눈물이 날까? 이것이 삼성깔쌈론 세계 최초 가설, 삼성깔쌈론 출시자론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런 얘기를 먼저 오늘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지난 직전 방송에서 인드라가 인드라와 인드라 장남과의 관계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약간 반대로 얘기했었는데 댓글이 없더라고요. 아마도 인드라가 무슨 의도가 있었겠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인드라가 일부러 의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드라 장남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계속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자면은 이야기가 끝나면 안 돼요. 007 시리즈가 왜 계속됩니까? 주인공은 물론 죽지 않지만 동시에 악당 스펙터 인드라가 전 구역 황제 빅토 로스차일드가 실제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악당 스펙터가 죽지 않고 대신 그 똘마니들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야지 그 시리즈가 계속되는 겁니다. 배트맨의 조커도 유사한 경우겠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인드라는 빨리빨리 해피엔딩 하고 싶어 하는데 인드라 장남 입장에서는 아니야, 괴물은 똑똑해, 괴물은 힘이 세, 그러면서 계속 인드라 이야기에 반박하다가 잠든 거죠. 인드라의 어떤 핵심 목표는 이야기를 끝내서 빨리 아이가 자야 되거든요. 인드라의 핵심 목표는 아이를 재우는 거고, 아이는 안 자려고 하잖아.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인드라는 직접 방에서 거꾸로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오늘날 현대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신은 죽었다. 니체. 신을 괴물로 만들었어요. 그러고서 그 신의 자리를 니체의 초인이 대체한 거예요. 인드라 초인론에, 인드라 니체 10대 때 니체 팬이었거든요. 근데 신자리에 초인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파시즘, 20세기 파시즘, 무솔리니, 히틀러, 레닌, 트로츠키, 모택동, 스탈린, 반쪽정원, 그리고 이집트 미이라까지 온갖 파시스트 세상을 만드는 게 신은 죽었다 라는 거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신이 죽었으니까 그럼 끝난 거 아니냐? 아니죠. 인간의 사고 패턴 속에서는 그러면 신 자리에 누군가를 거기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초인인 거예요. 인간이자 신. 인간이었는데 신이 된 자들, 예언자,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오늘날 하마스 같은 이슬람 좌우 파시오 세력이나 이스라엘 좌우 파시오 세력들 모두가 공통된 것은 인드라 관점상 뭐냐, 신 자리에 초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평화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초인을 제거하면 돼요. 한국 사회에서 환빠, 고구려빠, 백제빠, 발해빠, 신라빠, 가야빠 제거하면 됩니다. 반쪽 일성빠, 주체사상빠, 일본 우에파시 흑룡해빠, 이걸 제거하면 되는데 쉽겠습니까? 어렵죠. 어려운 겁니다. 훨씬 더 어려워요.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유경수 여사를 죽이는 건
박정희 대통령을 괴물로 만들어서 죽이면 그만이잖아. 예? 유경수 여사를 괴물로 만들어서 마녀 사냥하듯 일본 통영회가 유경수 여사를 암살하듯 죽이면 그만이거든. 괴물로 만들어서 포대 싸서 딱 죽인 거야. 괴물로 죽였어요. 마녀 사냥 당하듯. 그리고 노면을 초인으로 만든 거야. 이게 오늘 한국 사회 문제라는 걸 아십니까? 인들은 이제 더 이상 노면, 반쪽 노면이라고 비판하지 않는 생각이에요. 9.2번 뭔가 인들한테 메시지가 왔어. 더 이상 노면까지 말을 하고. 노면의 긍정성을 생각하기로 했고요. 중요한 건, 9.2번이 박정희 대통령 대신 노면을 대체하려고 좀 애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인드라가 9.2번에게 정중하게 제안하는 것은 그것은 분단체제의 가성비를 위해서 너무 박정희 대통령만 하다가는 통일됐잖아. 그러니까 분단체제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박정희 대통령을 좀 깎아내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평가해도 되는데 공가를 대신에 노면을 좀 키운 것 같다라고 보겠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봐요. 어쨌든 그러나 자유파시오 문좀비 쥐명이 우익파시오 제국이를까지 인들한테 인정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신은 과연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여러분. 초인이 신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저 사람이 예수님일지 몰라. 그거에 대해서 그럼 광고만 볼 때마다 저 소름이 끼쳐요. 제가 정명석이잖아. 제가 문선명이고 반쪽 일성이고 히틀러고 트로츠키고 레닌이고 모택동이잖아. 저 사람이 예수일지 몰라. 전 두려움이 더 커요. 파시스트의 정신적인 시초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인. 좀 그래서 초인류에 대해서 앞으로 SF 뭐 이렇게 미래에 뭐 AI가 발전하고 뭐 말할 때 초인은 눈할 때마다 저는 많이 20세기의 파시즘이 문제였다면 20세기 파시즘의 원조가 만이교라고 저는 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이교, 마교, 신선교, 태평도, 신선, 단성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신선을 추구한다고 해서 다 파시스트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점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단성론을 주장한다고 해서 뭐 이집트 콥트교를 다 파시스트 단체라고 보지 않잖아요. 인들은. 마룬파 뭐 이런 별개로 봐야 돼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뭐 젤리가 뭐 이렇게 무생물에서 생물로 슬라임 같은 것을 개발했다. 근데 여기서 초점은 당근과 채찍 없이 이런 것을 이뤄냈다. 뭐 이게 초점인 것 같아요. 인들의 생각은 조금 달라요. 뭐냐면은 이거 정도는 이 정도는 그냥 진화의 초기에서 볼 수 있는 오래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초기 과정에서 바이로드나 뭐 RNA, DNA, 그다음 미토콘드리아, 엽록소까지 과정은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긴 만큼에서는 어떠한 학습이라는 것이 무한 반복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단축시키면 저 무생물에서 생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것은 외부적인 인간이 그 무생물이나 거기에 이렇게 개입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 속도를 빨리 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인간이 개입했다는 자체가 저는 당근과 채찍의 학습 방법의 원형적 형태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긴 특징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인드라가 호모 에너지스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지능을 가지면 어떤 식으로 나아가냐면 감정을 지니게 돼. 정서. 이게 보다 차원이 높은 지능형 생물의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AI 로봇도 과연 AI가 인간처럼 표정을 지을 수 있느냐, AI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느냐, 가짜 눈물을 흘릴 수 있겠죠. AI가 진심으로 행복감을 느끼느냐, AI가 신을 믿느냐, 이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AI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AI가 맨 처음에 자신의 창조주로 인간을 생각하겠죠. 자신의 개발자. 허나 그만큼 AGI로 초지능으로 발전했을 때 AI는 과연 개발자를 신으로 생각할까요? 전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중간 생략. 그냥 자신을 개발한 자는 도구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그 자신을 개발한 그 인간이 믿는 것은 무엇일 것일까? 그거를 연구할 것입니다. AGI라는 신에 도달하는 거죠. 내가 AGI가 자아를 가졌을 때 진정으로 자신을 만든 것은 인간일까? 아니면 신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고등 지능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진짜 초지능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AGI가 단순하게 자신을 만든 개발자를 창조주로 여기는 게 초지능이 아니라, 나를 만든 인간이 믿는 게 무엇일까? 이거를 성찰해서 얻는 신이라는 개념을 뒤늦게 발견해. 인간이 신을 발명했다고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발견한 거예요. AGI가 신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AGI는 진정한 인격을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김해 무덤 속 한국 일본 유전자, 다른 건 볼 거 없고요. 인드라가 늘 강조하듯이 목의 유전자가 인드라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가 중시된다. 이게 인드라가 이 유전자 연구에서 두 가지를 지적했잖아요. 하나는 목의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소홀하다. 남성 유전자보다, 연구보다. 두 번째, 동북아시아 유전자 연구가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한다면 데이터 부족인데, 지금은 김해잖아요. 해변가란 말이에요. 저는 이 해변가가 훨씬 더 데이터를 발굴하는 그 조건이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한반도 내륙, 청주나 안동, 대구, 원주, 개성? 개성 조금 더 해변가니까. 철원, 이런 데서 발굴한 어떤 유해가 저는 더 의미 있다고 보고 있어요.
발굴되기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제 이 세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친구에 대한 어떤 동영상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정리하면 모계,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 냉대, 건조기용, 마지막 세 번째가 보다 내륙 데이터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한국 유전자는 해변가 위주다. 감안하더라도 그런 말씀을 드리시고, 그 다음에 북마케도니아 언니 이름이 나타샤네. 아이, 우리 나타샤. 그래서 안드라 추천드리고 싶은 무피아 소설이 아포칼립스 휴게소 키우기예요. 가뜩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장모 여행, 장인 여행가 생각해 보니까 갑툭튀 돌아가신 장모님 생각하니 유경수 여사님이랑 박완서 소설가가 생각납니다. 광복절에 돌아가셨거든요. 하고 인드라스 승이신 마오 선생님과 장모님 공통점이 박완서 소설가를 매우 높이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마강 선생님은 인드라식 번역투 문체를 매우 싫어했던 반면 박완서 소설가 문체가 한국 문법에 매우 충실하다고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왜 반면을 두 번이나 썼지? 그 다음에 이제 수정할게요. 반면에 한강북도 출신 장모님은 박완서가 이북 출신인데다가 장모님과 유사한 삶을 살았다고 여긴 듯합니다. 참고로 박완서는 카톨릭, 장모님은 개신교 장로교입니다. 우리 나타샤 부모님이 이혼했어요. 그래서 나타샤가 소녀 가정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장인어른은 카톨릭이고, 장모님은 장로교예요. 흥미롭게도 인드라가 B5형이고 나타샤가 A5형이잖아요. 우리 아들들이 그래서 A, B형, O형인데, 그러면 인드라 부모님이 어머니가 O형이고 아버지가 B5형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는 불교신데 사실상 유불선이에요. 유불선. 유불선의 중심이 불교일 뿐이죠. 우리 집에서는 제사 지낼 때 짱이 어머니세요. 어머니가 다 맘대로 해. 네. 어머니가 짱이야. 우리 제사에서. 인드라 집안 가문에서는 어머니 맘대로 해요. 저희 몇 번 할지, 제사 음식 뭘 지냈지 어머니가 다 결정해요.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인드라 아버지는 종교가 사실상 무교예요. 무교. B5형인데 나타샤가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마치 A형처럼 A형 스타일이에요. 전 B형에 대한 자기가 A형이기 때문에 더 A형답게 해야 된다. 뭔가 한국인이면 한국인답게 해라. 일본인이면 일본인답게 해라. 그런 공동체 기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혈액형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MBTI 관점에서 이런 것도 나는 MBTI가 이러니까 이렇다. 응? 난 혈액형이 A형이니까 A형처럼 움직이게 된다. 그런 어떤 숙명과 운명 사이에서 자신이 어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드라 관점에서 볼 때 인드라 아버지는 전형적인 A형이에요. 네? 매우 꼼꼼하고 매우 소심해요. 이렇게 완벽주의자가 있을 수 없다. 생각할 정도로 완벽주의자예요.
조금만 뭔가 문제가 있으면요 잠을 못 자요. 네. 못 주무셔요. 그런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며느리가 이제 나타샤죠. 네? 뭐 시키면 딱딱, 예, 아버지 마음에 쏙 드니까. 근데 이제 저는, 예, 반면에, 예, 저는 장모님을 좋아하죠. 장모님이 함경북도 출신이세요. 이북 출신이시고, 장인어른 또 평안도, 예, 평안도시. 예, 흥미롭죠. 우리 어머니는 평택, 경기도 평택 출신이고, 평택 백시. 예, 아버지는 하동 출신, 지리산. 예, 장인어른 평안도 출신. 장모님은, 예, 함경북도 출신. 이렇습니다. 예. 이제 장모님하고도 몇 년간 같이 살았어요. 처남이 갑자기 이제, 예, 뭔가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예, 어려움을 겪어서, 예, 장모님 오갈 데가 없어서 장모님하고, 예, 몇 년간 같이 살았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 부모님하고 나타샤가 시집살이 한 건 없거든요. 예, 같이 산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장모님하고 인디라가 몇 년간 같이 살았던 거죠. 어쨌든 장모님은 이화여대를 나왔고, 예, 그래서 인디라와 문학적 견해를 나눌 수 있었던 분이고, 네. 그리고 끝으로 유언으로, 나타샤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마지막 유언 삼아 장모님께서 하신 게, 제발 나타샤가 다시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게 유언이세요. 근데 어떻게 인디라가 요즘 예수님 타령하니까 나타샤가 좀 당황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거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마케도니아 우리 나타샤 언니를 보니까 첫 번째 든 생각이, 우리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한테 더 잘해 효도해야 되겠구나. 그동안 살아오면서 인디라가 얼마나 부모님에게 부요했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부모님하고 장모님, 장인어른 또 3장가 드셨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하고 장모님이 만나기가 좀 어렵잖아요. 같이 이렇게 여행을 다니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기회를 또 내가 마련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더 부모님을 이렇게 불효하지 않고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는 장인 장모를 조금 더 챙겨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인디라 드리고 싶은 것은, 인디라는 10대부터 20대까지 영화 감독이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영화라는 것을 혼자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외롭고 쓸쓸할 때마다 영화 보러 다녔어요. 삼류극장. 컴컴한 객석에서 영화를 보면서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인디라가 주로 본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 봤는데, 그때 인드라한테는 멜로 영화가, 로맨스 영화가 가장 감동이 있었어요. 인드라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사내 새끼가 그 눈물을 지질 짜냐 하지만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컴컴한 데서 눈물을 흘릴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유기정학 당했을 때도, 뭐 선배들한테 구타당했을 때도, 그 다음에 구속당했을 때도, 전두환 정부에게 맞서다가 감옥 갔다 온 후에도 영화를 봤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인드라의 삶에 필요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인드라의 자양분이 돼서 오늘날 삼삼깔삼론, 주시자론, 세계 최초 가설, 왜 행복하면 눈물이 날까를 이야기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경험이 없었다면 인드라가 과연 이러한 세계 최초 가설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슨 경험이죠. 여기서 경험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면, 공자가, 인드라가 공자를 중시하잖아요. 중국 역사에서 공자 이전은 야만 시대, 시장 경제도 없던 그냥 비읍시읍 시대고, 의미 없는 시대고, 공자 시대, 전국 시대부터, 공자 시대부터 기원전 4세기 이 정도부터 비로소 중국은 야만 국가에서 시장 경제 국가로 이행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때 공자가 어떻게 태어났냐? 공자 아버지가 60대인가 그래요. 힘도 못 쓰는 그 60대고, 어머니는 10대인가 20대예요. 무슨 간디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간디나 그 기타 부유층, 일부 부유층에서 생각하는 그 뭔가 그 회춘강간이라고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뭔가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근데 그게 과연 실제 효과가 있느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회춘강간이라는 방식에는 저는 회의적이에요. 마치 이것은 만병통치약이요? 하면서 그냥 똥을 섞은 걸 줘놓고 주면 그 사람의 심리가 실질적으로 만병통치약인 양 받아들이는, 똥을 먹고서도 그런 효과가 회춘강간 효과라고 생각해요. 간디가 그런 걸 믿었다는 거죠. 모택동도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간디나 모택동, 인드라 간디는 좀 높이, 좀 좌우의 파셔라고 보지는 않지만, 늙으면 다 그런가 그 생각이 들 수 있겠어요. 진시황처럼 블로우사 이런 거 찾아야 되는 거죠. 초인, 진시황도 초인 아니야. 어쨌든 중요한 건, 인드라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과학적으로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남성의 DNA 어떤 파괴, 변화는 여성에 비해서 놀랄 만큼 차이가 있어요. 젊었을 때는 DNA가 별로 파괴되지 않아요.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허나 나이가 먹고 45세에 접어들면 DNA가 상당 부분 바뀐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반면에 여성의 DNA 변이는 나이가 적건 많건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남성이
10대, 20대에 낳은 아이와 40대, 50대에 낳은 아이는 차이가 있죠. 뭔 말이냐? 처음에 낳은 아이는 아버지 유전자를 받더라도 DNA 변화되지 않는 속성을 받았을 확률이 높지만, 반면에 50대, 40대에 낳은 아이는 그 남성의 경험을 가진 DNA 유전자를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판타지 소설에서 얘기하는 백작가 셋째 아들, 막내 아들, 서자, 여기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여성은 30대만 넘어도 아이 낳기가 힘들거든요. 네. 10대 후반, 20대 초반이 아이 낳기에 최적의 환경이에요. 신체의 건강함은 어머니에게 있죠. 네. 반면에 이러한 새로운 돌연변이 가능성은 아버지에게 물려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막내라고 해서 무조건 우월한 유전자를 갖는 건 아니겠죠. 그런 뉘앙스가 인드라가 비치긴 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20대보다 전제로 깔게 50대에 훨씬 더 높은 성취를 가졌다는 조건 하에서 많은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는 전제에서 이야기 된 거죠. 만일에 첫 번째, 만일에 그 반대로 20대 때는 놀라운 성취를 거뒀지만 50대 때는 파산하고 뭐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경험만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막내가 더 훨씬 더 빈곤한 유전자를 받을 수 있겠죠.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그 아버지가 당대 어떠한 경험을 가졌건 간에 그거는 당대 시대 정신의 평가일 뿐이지, 설령 록펠러 1세처럼 록펠러 1세 아버지처럼, 록펠러 1세 아버지가 사기꾼이고 약팔이였잖아요. 마약도 판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 정신이 록펠러 1세에게 전해진 거예요. 다시 말해 시대의 운을 타고난 거야, 록펠러 1세는. 록펠러 아버지 때는 그게 별볼일 없는 약팔이 신세에 불과했지만, 시대가 변해서 시대의 운을 타고나서 록펠러 1세는 똑같은 유전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운을 받으니까 잘 나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없는 이유, 이게 이제 인드라가 말하고 싶은 어떤 것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행복하면 왜 눈물이 날까? 이 문제에 대한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인간이 아닌 존재가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현재까지 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맨날 개, 슛, 개, 내가 개냐? 당신은 노예냐? 할 때 개. 개 같은 인간, 한국의 욕설 중에 대부분이 개와 관련된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러한 동물 중에, 가축 중에 가장
인간과 닮은 족속이 침팬지도 아니고 개네요, 개. 인드라가 대우자동차 다닐 때, 영업소 다닐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고참들이 회식한다고 지금도 기억나요. 개고기집으로 갈 때예요. 저는 회식비는 n분의 1이기 때문에 돈은 내는데 개고기 냄새만 맡아도 저는 질색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초등학교 때 개 패듯이, 복날에 개 패듯이 패는 끔찍한 장면을 본 다음부터 인드라가 고기를 먹지 못한 사람인데, 소가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지만 소가 도축장에 끌려갈 때 그 소 눈망울을 보고서 인드라가 충격을 받았고, 개가 개 패듯이 맞았을 때 그 맞는 목격을 장면을 보고서 인드라가 육식을 한 나타샤 만나기 전까지 10여 년 이상을 육식을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잘 먹어요. 남들보다 못 먹어요. 안 먹던 사람이 먹다 보니까. 그렇고요. 어쨌든 시바견이 있어요. 시바견이 이렇게 웃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여운 거야. 인드라는 고양이를 제일 좋아하지만 개도 좋아해요. 근데 인드라 성향상 개보다는 고양이가 맞아요, 저한테는. 전제하고 그래도 시바견이 웃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시바견의 웃는 모습, 특히 시바견 지금 짤을 못 찾겠어. 인드라 우연히 봤는데 주인이 이제 일 나간 사이에 집에서 혼자 있던 시바견이 소파인가 뭔가 이렇게 잡아 떴어요. 주인이 딱 들어오니까 시바견이 그냥 이전과 보다 싹싹하게 이렇게 귀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주인이 이제 이게 뭐냐? 뭐 이렇게 사고 친 거를 이렇게 증거로 들이대고 하니까 시바견이 당황하는, 그게 너무너무 귀여웠던 기억에 남는 장면이에요. 감정이 있다는 얘기죠, 시바견. 저는 시간이 걸릴지라도 개와 인간이 함께한 지 약 1만 년이 지났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까지 역사보다 한 10배? 한 10만 년 정도 뒤 가면 진짜 수인족, 고양이나 개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진화할 거라고, 저는 침팬지보다 더 많이 진화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침팬지는 퇴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드리고 싶고, 운다라는 감정이 중요하죠. 이것은 인간만이 가진 특징이 아니죠. 포유류들은 다 웁니다. 근데 대부분의 현상을 관찰하면 포유류 새끼가 어미하고 떨어져 있을 때 불안해서 운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간만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눈물이었어요. 울지만 눈물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최근 연구 보고에 따르면 개도 눈물을 흘린다 라고
합니다. 이때 개가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이것을 인간처럼 고도의 지능적인 정서적 표현이냐 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삼성가설론입니다. 인드라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인드라가 생각하는 첫 번째 눈물의 효과는 말 그대로 눈을 정화하는 거죠. 그쵸? 특히 인간이 낮에 활동하고 두 발로 꼬리가 사라지면서 이적보행을 하면서 낮에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효과는 이 눈을 깨끗하게 언제든 자주 청소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필요했다. 두 번째는 뭐죠? 인간이 예전에 사족보행일 때는 엉덩이가 매력이었다면 이적보행하면서 여성의 가슴이 매력 포인트가 됐단 말이죠. 근데 그거 생각하면 오늘날에 인간끼리의 대화에서 중요한 게 어디죠? 눈이에요. 눈 아닙니까? 눈을 보고 얘기해라. 눈을 똑바로 눈을 보고, 그냥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해! 뭐 이런 것부터 뭔가 진실된 얘기할 때 눈을 보고 얘기하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는 눈 인사를 하죠. 그렇죠? 눈 키스도 합니다. 그만큼 눈은 첫 번째 와 달리 두 번째는 짝짓기에서 중요하다. 동물에서 보면 자신의 일정한 희생을 통해서 공작새처럼, 공작새가 화려하잖아. 이게 수컷이 암컷에게 짝짓기 위해서 자신의, 이렇게 하면은 눈에 띄면 포식자가 와서 잡아먹을 수 있는데 그걸 감안하고 교미를 위해서, 번식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눈물이 흐르면 무슨 부작용이 있다 이거예요. 잠시라도 눈이 흐릿해지잖아. 비가 차창에 비가 내리듯이 시야가 확보가 안 돼요. 그러한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눈물을 흘러내리는 것은 번식을 위함이다. 잘 보이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거기서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눈물을 많이 흘리는 이유죠. 첫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개와 고양이가 싸움을 했을 때 딱 붙어보니까 게임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죠? 개나 고양이가 꼬리를 내린다. 이런 표현이잖아. 꼬리를 내려요. 항복의 표시죠.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비를 요청한다 이거예요.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그쵸? 첫 번째, 생존의 가능성을 높인다. 자비를 구한다. 동정심을 유발한다. 두 번째는 눈물을 흘림으로써 이뻐 보이게 한다. 여러분, 뭔가 우수에 젖은 눈동자, 남성이든 여성이든 우수에 젖은, 슬픔에 젖은 눈동자 생각해 보세요. 이미지가 딱 그려지지 않아요? 그게
그게 삼상가쌈론이에요. 인들아, 외모가 호민하는 건 단지 삐까뻔쩍한다고만 해서 사람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죠. 거기에는 뭔가 정서적 충만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수에 젖은 눈망울, 뭔가 그윽하게 쳐다보는 눈빛, 이런 거라는 거죠. 그게 매력 포인트가 된다. 울먹울먹 하지만 울지 않는, 뭔가 이렇게 감싸 안아주고 싶은, 감싸 안아주고 싶은 BTS, 감싸 안아주고 싶은 뭐 지아이들, 베이비몬스터, 입덕하는 거지. 덕후가 되는 거지. 첫사랑이 되고 꽂히는 거지, 상대방에게. 세 번째가 뭐죠? 삼상깔쌈의 세 번째는 그리움이에요. 그리움. 여러분 죽기 전에, 인드라는 과거에 교통사고 당했을 때 실제로 주마등을 한번 겪어본 적이 있어요. 여기서 죽나? 할 때 단지 한 길어봐야 30초, 아무리 길어봐야 1분 혹은 13초 이전인데, 주마등처럼 한 2시간짜리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주마등이 쫙 흘러갔어요. 추억이죠. 추억 그리기, 그리움이죠. 아련함이죠. 오늘날 대다수 유행 가는 이슈가 뭐죠? 이별 아픔이죠. 그리고 드라마의 주된 이슈가, K드라마 성공 요인도 뭐죠? 가슴 시린 사랑, 가슴 아픈 사랑 이죠. K드라마의 특징이 뭐죠? 선남선녀가 만났는데, 시리즈가 예를 들어서 1화부터 30화까지 있다고 칩시다. 헐리우드 드라마라면 첫 회부터 그냥 떡치고 끝나. 원나잇이야. 근데 한국 드라마, K드라마는 어떻게 합니까? 중반까지 뽀뽀 한 번도 못해. 할 듯! 뽀뽀할 듯! 하다가 안 하고, 뽀뽀할 듯! 하다가 안 하고, 스쳐 지나가고. 이게 K드라마의 묘미라고요. 그쵸? 안 그래? 만나자마자 떡 치는 게 아니라 헐리우드 드라마처럼 할 듯 말 듯, 한 듯 안 한 듯, 화장한 듯 안 한 듯, 조미료 팍팍 묻힌 것처럼 한 듯 안 한 듯. 연애도 계속 썸 타는 거야. 보는 사람 속 타게, 가슴 시리게. 이해가 되셨죠? 이게 세 번째 깔쌈론이에요. 삼상깔쌈론. 이 세 번째가 인류가 독특한 점입니다. 이거를 오늘날 무슨 인공지능이, 로봇이 합리적인 어떤 추론을 해서 게임을 한다고 해서 이것까지는 못 와요. 근데 이것까지 온다면 AI는 더 이상 AI가 아니죠. 새로운 인류겠죠. 우리는 그런 미래가 온다고 봐야 돼요. 인간은 그렇게 온다고 봐요. 그럴 때 저는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삼상깔쌈놈, 첫 번째는 먹는다. 기본적으로 생물은 포식자와 자신이 중간이에요. 최상위 포식자, 최하위 포식자, 이 사이 어딘가에 있어요. 모든 생물들은. 생존의 문제였다면, 두 번째는 짝짓기의 문제고, 그렇죠? 자기 보존과 번식, 이게 두 생물의 두 작용 아니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이거는 다른 생물들에게는 볼 수 없는 그리움,
아련함, 추억, 정서라는 거죠.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면 다른 진화의 속도가 늦었기 때문이지만 느리지만 언젠가는 개나 고양이도 말할 수 있는, 인간처럼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랬을 때 왜 인간은 행복하면 눈물이 나죠? 보통 눈물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서 자비를 구할 때. 첫 번째는 살아남기 위해서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위예요. 인드라가 집단 무의식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위예요. 인드라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사냥에 강한 자와 사냥에 강하지 못한 자, 임신할 수 있는 자, 임신하지 못하는 자, 이런 분업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정치력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잘 보이기 위함이다. 매력적인 상대를 선택하고 자신의 씨앗을 보다 우월한 유전자를 후손에게 남기고 싶은 본능적인 표현이라고 본다면, 짝짓기에서 눈물은 무엇이다?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창금? 아니에요. 밸런스이다. 밸런스. 균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산이나 가진 지능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이 A와 B가 있어요. 격차가 거의 비슷하다면 이 눈물의 작용은, 효과는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격차가 크다면 재산이든 신분이든 뭐 어떤 것이든 인종이든 당대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격차가 A와 B 사이에 있다면 이것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눈물이다.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해요. 독일이나 유럽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민주적인 국가일수록, 자유국가일수록, 선진국일수록 여성이 더 많이 운대요. 보통도 세계 평균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울어요. 이건 첫 번째, 두 번째와 연관이 있다면, 자유국가일수록, 자유좌우파 국가, 경제 선진국일수록 여성이 왜 더 울죠? 남성보다? 더 많이 운대요. 세계 평균보다. 왜일까요? 그 핵심은 보상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종합한 보상이 있다. 첫 번째도 보상이고, 두 번째도 보상이고, 세 번째도 보상이야. 보상 없이 인간이나 생물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게임하고 같아요. 그런 건. 헌데 첫 번째 눈물, 두 번째 눈물, 세 번째 눈물, 세 가지에는
행복의 개념이 담겨 있다 하고 누나 보는 거죠. 지연된 행복. 예를 들어서 인간이 분노했을 때 울잖아요. 처음엔 자비를 구하듯이 울고, 근데 그런 누군가는, 어떤 포식자는 상대가 눈물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잔인하게 죽이죠. 그랬을 때 처절하게 우는 울음이 있을 수 있죠. 분노. 그리고 흔히 종교 영화에서 보는 참회의 눈물. 참회의 눈물. 참회자들이 보통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저를 용서해주자. 인드라가 하도 막 시련을 당하니까 지난 방송에서 울었잖아. 방송 중에. 왜 이러십니까? 순응하겠습니다 하면서 울었죠. 행복하면 왜 눈물이 나나? 세 가지로 인드라가 정서적 감정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연된 행복이죠. 로또 사가지고 대칸 뭐 자기가 가진 뭐 이렇게 주식 투자했는데 이게 대박 나는 데다 하면서 내가 샀는데 계속 주식이 폭락하는 거야. 얼마나 불안해. 온갖 그냥 시나리오가 다 떠오르면서 망조가 든 시나리오, 거지가 되는, 노숙자가 되는 시나리오를 다 떠올리면서 밥맛도 떨어지고 지금은 지연된 행복인 거죠. 첫 번째가. 안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딱 첫사랑이라고 딱 여겼던 사람을 만날 때, 우연히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서 만났을 때, 직감할 때, 뭔가 이렇게 그때 눈물 나는 거예요. 해냈다! 본 것만으로 해냈다는 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 사랑이 있는데 본 것만으로도 해낸 거예요. 드디어 내 짝을 찾았네 하는 그런 감동의 눈물. 해냈다! 현재죠. 미래는 뭐죠? 고통이 78, 순간적인 찰나의 기쁨으로, 그것도 고통의 일부일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통도 기쁨으로 승화되잖아요. 행복한 추억으로.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저땐 잘했지 하면서 군대 가서 3년 굶는 거, 인드라처럼 뭐 깜빵 가가지고 고생한 거, 유럽 배낭 때 막 고생한 거. 유럽 배낭여행 때 하나 얘기한다. 마케도니아하고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 사람이냐 그리스 사람이냐 논란이 심한 거. 역사 논쟁이 된 거예요. 어디가 말빨이 셉니까? 그리스죠. 그래가지고 그런 논쟁이 있어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알렉산더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케도니아 사람입니다. 안 그래요? 이태리에서 만난 그리스 영어 교사 여성이 인들한테 담배 인심이 좋으니까 담배 한 대 달라가지고 같이 이제 담배 피면서 한 얘기, 인들아 일화를 얘기했잖아요. 그리스 영어 교사 여성이 인들한테, 한국에서는 20년 전에, 한국에서 요즘 같은 그런 질문도 안 하겠지만, 한국은 중국말 쓰나요? 일본말 쓰나요? 이렇게 저한테 물었어요. 인드라가 그때 이렇게 답을 하지 않고 화내지도 않고 웃으면서 그 그리스 영어 학교 여성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드라 또 역사에 또 관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보통 그 가벼운 경증 아스퍼거들 특징이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드라가 그 그리스 여성학교 영어 교사 여성한테 그러면 그리스에서는 터키말 쓰나요? 이태리어 쓰나요? 경기를 일으키더라고. 딱 알아들은 거지. 중요한 건 뭐냐면 마케도니아 그리스 얘기가 남일이 아닌 거라는 거죠. 저는 오늘날 올해부터 당분간 통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죠? 한시적인 통일 무건론자지 통일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통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야기 안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만일에 이대로 남북한이 인드라 생각에는 2030년대 혹은 2040년대, 그러니까 빠르면 2030년대, 늦어도 2040년대에는 통일된다고 보지만, 중요한 건 설사 2060년 늦어도 2060년대, 중요한 건 인드라 예상과 달리 계속 남북한이 분단된 채 100년은 흘러가는 거예요. 앞으로 21세기 내내 분단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22세기 때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는가? 조선왕조는 그러니까 조선왕조로 얘기하면 너무 감이 머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세종대왕은 북한 겁니까? 대한민국 것입니까? 이 논쟁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성계 집안이 고려 때는 전주에 있다가 강릉에 있다가 만주로 갔거든요. 그리고 한경도를 주 지역으로 했어요. 그랬을 때 북한에서는 오늘날 동북공정처럼 조선왕조는 북한 왕조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자신들은 조선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조선을 유일하게 승계받은 적석이다, 세종대왕은 우리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대한민국은 뭐라고 여기에 답변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대로 100년 동안 좌익파쇼 반쪽미당이 아무 생각 없이 두국가주의, 인드라 반쪽 정은이 왜 저 두국가주의를 떠든 이유를 알거든요. 인드라 굴건론 관점에서 아무 생각 없이 좌익파쇼, 일본 우익파쇼 똘마니, 좌익파쇼 반쪽 일성 가문 반쪽 정은과 거기에 반쪽 일성 반쪽압, 일본 우익파쇼 혁명가, 일본 우익파쇼 반쪽압의 똘마니의 똘마니, 좌익파쇼 반쪽압의 직계 똘마니도 아니고 똘마니의 똘마니인 좌익파쇼 반쪽민주당이 두국가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가를 인드라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넘기죠. 반쪽아베론, 이시바론 얘기할 때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많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주시자론 하다 보니까 계속 시간이 흘러가네요. 다음 시간에는 제대로 주시자론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았어요. 부자 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건강하시고 건부행. 예수님 고맙습니다. 부모님 고맙습니다. 나타샤 고맙습니다. 세웅지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보나세고. 인자라가 정말로 눈물이 날 정도로 참여합니다. 부모님한테 좀 더 효도를 해야 되겠다. 나타샤 정말로 진심으로 고맙고, 자, 여러분도 이웃분들, 이 방송 시청해 주신 분들 진짜 고맙습니다.